안녕하십니까. 빌딩의 신 박재입니다. 여러분들 건물을 사실 때 보시면 특히 이제 서울 시내만 우선 말씀드리면 서울 시내도 대부분 지자체장들이 별도로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걸 다 지정을 해놨습니다. 서울시, 국토부, 거기다 각 구청까지 각자 지금 조례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서 일반인 분들은 사실 그 내용을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우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꼭 오늘 들으셔야 되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건물 절반이 도로로 날아간다고 라는 내용인데, 숨겨진 도로 건축선을 찾아라 라는 내용입니다. 구도심들은 지금 이 건축선 지정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지적도에도 나와 있고 지구단위 계획 내용이 들어가서 보셔도 건축선이 새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으세요. 지금 영등포, 강동구, 종로구, 용산구 이런 데들이 지구단위 계획을 꼭 보셔야 되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은평구도 있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데 서울 시내만 해도 지금 지구단위 계획 지정이 거의 대부분 다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저 건축선은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건축선은 기본적으로 지금 4m 이상 도로 경계선입니다. 4m 이상 도로는 확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물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건물이라고 하는 대지 기준이 2m 이상 도로에 접하게 돼 있습니다. 도로라고 하는 부분은 4m 이상 도로를 지금 도로 경계선으로 만들어 놨고 건축선도 그래서 최소 4m 이상 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6m, 8m, 12m까지도 지정되어 있는 도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보시면 건축선 지정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건축선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내 대지가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하면 이미 4m 이상 도로에서 내가 건축선 밖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건물을 지으실 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 대부분 어떤 대지에 이런 건축선이 지정되어 있냐 하면 내 땅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내가 건물을 지을 때는 이 안쪽에서만 지으셔야 돼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인도나 도로로 편입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건축선 지정되어 있는 걸 꼭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여기는 지금 철도가 되어 있는데 이 철도뿐만 아니고 여기는 공원, 하천, 국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더 이상 도로가 이쪽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예를 들어서 내 땅이 이렇게 돼 있다 라고 하면 4m 폭이 이렇게 돼 있으면 2m를 다 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건물을 이거밖에 짓지를 못합니다. 이거밖에. 그래서 이 건축선 지정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걸 왜 보셔야 되냐? 건물을 새로 사러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신축을 하시거나 신축의 목적이나 이런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건물을 반밖에 못 짓겠죠. 이런 땅을 사시면 안 되죠.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되어 있는 샘플을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지구 단위 계획이 좀 복잡하죠. 그래서 전체를 다 보실 수는 없고요. 여기 보시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도시 계획 시설, 건축 한계선 이런 표시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도시 계획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도시 계획 시설이 뭐냐? 그럼 도로선입니다. 도시계획을 할 때 도로를 그려놓으니까 도로선이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건축 한계선도 돼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보셨죠? 지금 도로를 지을 때 건축 한계선이 있어서 뒤로만 건축을 지을 수 있다라는 건축 한계선이에요. 저기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도로 경계선이 있고 필지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선이 3개 있죠? 이 지금 땅 같은 경우는 건물이 여기밖에 못 짓습니다. 이만큼이 지금 여기죠? 이 부분이 지금 도로로 편입됩니다. 넓히지도 못하고 올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에 보면 용적률 제한이 있어요. 이 지구 단위 계획 안에는 조례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적률 규정, 건폐율 규정, 그 다음에 높이 제한, 고도 제한 여러 가지가 지금 있어서 꼭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송파구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되어 있는 지역을 이제 샘플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준주거 지역이세요. 용적률이 300%입니다. 저희가 서울시내 용적률이 400%인데 여기는 300%로 지정되어 있어요. 허용 용적률이라고 뭐냐면 이 건물이 새로 지을 때는
뭐 일정 이상 기부 체납이나 공개 공지나 뭐 친환경 건축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360%까지는 허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기본 용적률이 300%입니다. 400%가 아니에요. 400%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준주거 지역이라고 해도 어떤 지역은 요즘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하지만 500%까지 확장을 해준다고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주거 그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용적률이 360%밖에 되질 않습니다. 다행히 여기 같은 경우는 최고 높이는 80m로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뭐 용적률은 최대한 그 확보가 가능한 높이로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잘 보시면 이 불호 용도가 있어요. 용도도 제한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뭐 단독주택을 뭐 저기 짓지는 않겠지만 공동주택,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뭐 이런 주상복합 이런 주택을 못 짓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두고 어떤 용도로 투자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또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구단위 계획에 이런 내용도 있다라는 걸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거고요. 지금 조금 전에 그 부지입니다. 조금 전에 부지에 저희들이 이제 그 사업성 검토를 했던 내용이에요. 실제로 여기에다가 지금 지을 수 있는 게 역세권이니까 용적률 완화받는다고 해서 역세권 청년주택을 지을 건지,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건지, 생활형 숙박시설을 지을 건지를 다 검토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용적률 규제가 360%로 돼 있어서 매매가 대비 그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죠. 결국엔 신규 건축을 하더라도 근생이나 그 리모델링 밖에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용적률 완화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성 검토를 해서 포기를 했던 내용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근생으로 해서 용적률 최대 360%까지 지어가지고 사무실이나 근생으로 임대하거나 뭐 분양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역세권 사거리의 코너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 계획이 그렇게 지정됨으로써 투자 가치는 매력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지역입니다. 체크포인트 세 번째인데, 지구단위 계획 지정의 가장 또 위험한 부분이죠. 이게 나 혼자 뭘 할 수 없는 땅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왜냐면 이게 어디에 돼 있냐면, 예전에 구도심이죠. 구도심 쪽에 가서 보시면 필지들이 쪼각쪼각 이게 도시계획이 돼 있는 땅이 아니고, 예전 저희들 6.25 광복하고 나서 바로 필지구역 정리가 안 된 그런 부지들이 많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대지 모양도 부정형으로 일정하지 않고 딱 면적이 좀 작은 땅들은 공동개발을 하게 돼 있어요. 또 하나, 이 공동개발을 하게 돼 있긴 한데 지정돼 있고 권장이 있는데, 권장은 예를 들어서 뭐 권장사항이죠. 말이죠. 이렇게 하면 인허가나 이게 좀 수월하다, 대신 안 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지정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명확히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땅은 그 필지만 사셔가지고는 안 됩니다. 빌딩 투자를 하실 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확인을 하시고 빌딩 매매를 하셔야 이게 낭패를 보지 않는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이게 지구단위 계획에 지정되어 있는데 보시면 여기 이렇게 공동개발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지구단위 계획 계획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공동개발 지정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게 한 필지가 아니고 전부 이렇게 두 필지씩 묶여 있어요. 두 필지 내지는 세 필지만 이런 식으로 전부 묶여 있습니다. 이거는 같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한 필지만 사셔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내가 자본이 있어서 시간을 두고 이 필지를 다 살 수 있다라고 하시면 먼저 사시겠죠. 그러니까 투자하는 방법이 좀 바뀌는 겁니다. 근데 내 자본은 저거밖에 안 살 수 있는데 내가 한 필지 더 샀는데 내가 거기 개발을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계속 보유하고 계셔야 되는 상황이죠. 옆에 필지가 나를 사러 들어올 때까지. 그래서 이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꼭 지금 빌딩 투자하실 때 지금 이 지구단위 계획은 꼭 확인하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워낙 지금 서울 시내 모든 지역이 지구단위 계획에 묶여있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개발이 지금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신축 건물을 살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기존 건물을 살 때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매수하시는 거야 뭐 매수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매각이 안 됩니다. 매수하실 때는 어찌 보면 뭐 그냥 몰라서 이제 그냥 사셨다고 하니까 매수는 할 수 있겠죠. 근데 팔리지 않습니다. 이게 뭐 안 된다기보다도 여기 돼 있네요. 뭐 매각 제한에 걸림돌이 된다라고. 정상적인 가격을 받고 매각이 하기가 어렵다. 마지막으로 저 지구단위 확인 사항인데, 여러분들 그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돼 있는 걸 어디 가서 확인하실 수 있냐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요즘에 뭐 그 플랫폼들이 많으니까 그 플랫폼 들어가셔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보시면 그 지구 단위 계획 지정이라고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 지역이다 그러면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이 지구 단위계로 묶여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거기에서 지구 단위계 내가 확인할 사항, 용적률은 그 수익률이다. 맞죠? 왜냐면 뭐 400% 짓는 건물하고 뭐 300% 짓는 건물은 내가 올릴 층수가 다르고 임대 면적이 바뀝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익률하고 연관돼 있고요. 그래서 용적률이 완화되어 있는 지역을 찾아라.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시점을 보고 언제까지 유용한지 이것도 확인해라. 왜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구 단위 계획이 지구 지정되고 나서 최대 20년입니다. 근데 이미 뭐 한 15년, 20년이 된 지역들도 많아요. 그때까지 개발이 안 끝난 지역들은 지구 단위가 해제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안 돼 있는 지역들은 저기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투자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 시점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 잘 모르겠다 그럼 각 구청 도시계획과에 전화하셔서 최종 내용을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서울 전 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지구 단위 계획 관련한 내용들은 정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건물 투자를 뭐 그 부동산에 꽂히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신경 쓰고 확인하시고 또 주의를 하셔야 하는 내용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염두에 두셔서 꼭 그 건물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